안녕하세요. 교육국장 유경희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알아볼 내용은 웹스맘의 결과 상담과 웹스맘을 활용한 도서 설계 하이어링입니다. 앞으로 쭉 5강 저와 함께 하시면서 웹스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는 웹스맘 결과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맘 결과가 알려주는 내용은 크게 양육 방식, 양육 경험, 그리고 성격 유형의 3가지입니다. 양육 방식은 양육의 행동 유형에 대해서, 양육 경험은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스트레스와 자신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격 유형은 성격의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양육 방식의 행동 유형만 해도 16가지 유형이 있고 여기에 성격 유형 6가지를 더하면 모두 22가지의 유형이 결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형을 고객에게 설명해 드리면 고객은 오히려 혼란스러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웹스맘 결과 상담을 할 때 집중적으로 상담해야 될 내용은 지금 고객의 가장 중요한 욕구이면서도 시급한 문제인 부모 역할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결과지는 모두 6장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상담할 때는 2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웹스맘 결과지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결국 웹스맘에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내용은 부모로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고 그 부모 역할 행동에는 정서적 공감, 수용적 존중, 합리적 권위의 3가지가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정서적 공감, 수용적 존중, 합리적 권위를 얼마나 자주 많이 사용하는지 그래프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상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럼 정서적 공감은 무엇이고 수용적 존중은 무엇이고 합리적 권위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공감이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행동입니다. 5살 난 아이가 울면서 막 달려옵니다. 엄마, 동생이 내 그림 찢었어.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엄마가 잘 치워놓으라고 했잖아. 내가 치워놨어. 내가 치워놨는데도 동생이 그거 찢어버린 거야. 얘는 맨날 그래.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이러시죠? 그러니까 잘 치워놨어야지. 이제 다시 그리면 되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다시 그리자. 싫어. 다시 못 그린단 말이야. 왜 내가 다시 그려야 해?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또 거기다 대고 금세 이렇게 말하시죠. 엄마가 징징거리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지. 엄마 미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마는 그러십니다. 그렇게 우는 사이에 그림 다 그렸겠다. 이러면 아이는 토라져서 엄마는 동생만 이뻐해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또 내가 뭘 동생만 이뻐해, 너 어렸을 때는 동생보다 훨씬 더 많이 예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상황을 잘 보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이의 마음도 달래지지 않았고 또 엄마도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엄마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편안한 기분에서는 잘 생각이 나시죠? 동생이 그림을 찢어서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행동, 이것을 정서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용적 존중은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행동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풀이 잔뜩 죽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수학 70점 맞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정말 괜찮으신가요? 수학 70점 맞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공감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이의 표정을 보면 엄마 나 수학 70점 맞았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나 수학 70점 맞았어요. 라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서적 공감의 말은 수학을 70점 맞아서 속상하구나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수용적 존중은 뭐라고 말해줘야 하는 걸까요? 수용적 존중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용적 존중은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나 수학 70점 맞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70점밖에 못 맞아서 몹시 속상한가 보구나. 그렇지만 우리 딸이 국어는 100점인걸? 이라고 말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는 엄마 나 국어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 수학은 70점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의 마음에 소금을 확 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다음으로 합리적 권위입니다. 부모라면 어른이라면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한테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합리적 권위가 부족하게 되면 권위가 없는 어른들을 아이는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냥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권위를 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권위에는 예절이나 규칙, 바람직한 가치관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4살짜리 아이들이 정말 부산스럽게 많이 돌아다니고 옆 테이블에 있는 냅킨을 다 뽑아버리기도 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몹시 요란한 행동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엄마는 아이의 기가 죽을까봐 또는 아이를 밝고 쾌활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질서나 예절을 배우지 않는 기회가 되면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되는 식당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자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 역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모의 해야 하는 역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모 역할 행동 유형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